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만나는 코너 의사와 기자가 만났을 때 의기투합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 그리고 고재열 시사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분석할 인물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추진 이 두 축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뭐 최근 여의도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분들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뭐 홍준표 대표도 있으니까 뭐 가장 큰 인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어쨌든. 고재열 기자님이 이 두 안철수, 유승민 대표 같은 것 같으면서 다른 인물의 살아온 배경을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안철수 대표를 고 기자님이 해 주시겠어요? 네. 이 두 분은 뭐 워낙 국민들이 익숙하신 분들이니까 네. 제가 뭐 그렇게 긴 얘기는 안 하고 이렇게 아시다시피 의사 출신인데 백신을 개발했다가 다시 이제 정치권에 투신하게 되었는데 좀 주목해 백신이 지금 말씀하시는 백신이 네. 컴퓨터 백신이죠. 컴퓨터 백신이죠. 주목해 볼 만한 게 중학생 때까지 그다지 우등생이 아니고 반에서 중간 정도 한 30등 정도의 성적이었는데 상당한 독서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책을 빌렸고 빌린 책을 그게 몇 권을 빌렸든 그 다음 날에 전부 다 반납을 해서 그냥 뭐 이게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장난을 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는데 그걸 다 읽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성적 일취월장을 해서 이제 서울대 의대를 가게 됐고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나보다 공부를 못했네. 네, 부모님들 이 방송 들으시고 아이들 좀 책을 많이 읽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처음에 서울시장을 생각했다가 그렇죠. 박원순 시장에게 양보를 하고 그리고 또 2012년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에게 또 뭐 양보 형식으로 물러났고 그러다 이제 뒤에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어느 정도 이제 부활해서 네. 국민의당 대표가 되었다가 지금 현재는 조금 이제 당도 좀 위기고 본인도 위기인데 이 위기를 지금 이제 중도 대통합으로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와중입니다. 돌파가 될까요?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최 원장님, 이 지금 설명 들으신 네. 안철수 대표의 살아온 배경을 볼 때 과연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인물이 됩니까? 일단 안철수 대표의 가장 커다란 부분은 사회적 불편감이 있습니다. 사회적 불편감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으면 되게 어색하고 예. 본인이 예상치 않은 행동 같은 게 나오게 됩니다. 좀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대선 토론 같은 경우도 네. 만약에 1대1 토론을 했으면 저는 안철수 대표가 훨씬 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4명 안에 집단에 있다가 보니까 네. 집단의 분위기를 빨리빨리 파악하고 빨리빨리 네. 반응하는 건 좀 느리시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사회적 불편감이라는 게 있고 사실 지금 대통령에 도전하는 거는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은 본인의 인생의 전반부 상당 부분에 사회적 불편감이 있고 예. 사람들이랑 어색하고 그거를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얼핏 생각하면 우리가 벤처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 선호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 회피적인 분입니다. 그런가요? 왜냐하게 되면은 결국은 벤처를 하게 된 거는 네. 의대를 졸업했는데 인턴 레지던트에 임상을 하지 않고요. 예. 본인이 교수가 되면서 일이 이렇게 되신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의과대학 교수가 되는 분들은 3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너무 학문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다 그러면 그만두지 않으셨겠죠. 예. 두 번째인 분들은 어떻게든 의과대학 교수가 되고 싶으신데 예. 임상으로 해서 교수가 어려우니까 기초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도 교수를 그만두지 않으셨겠지요. 결국 본인이 그만뒀다는 거는 본인이 엄청 교수가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본인이 엄청 학문을 사랑하는 분도 아니셨다는 네. 거예요. 그러면은 왜 교수가 되느냐? 결국은 인턴 레지던트가 하는 게 싫기 때문에 다른 행로로 교수를 선택하게 되신 거거든요. 예. 결국은 인턴 레지던트를 하게 됐을 때 수술도 해야 되고 무서운 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윗사람이랑 상하 관계에서 엄청난 압력도 네. 있고 그리고 본인이 안철수 대표는 정치인이 되기 전에 너무너무 자신의 얘기에 대해서 남들이 써준 책이 많아요. 자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 책에 본인한테 인터뷰를 하지 않고 가짜로 썼다면 모르겠지만 예. 본인이 어려서 아버님이 수술하시고 그러는 거 생각하시면 피와 수술에 대한 공포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겁이 무지 많기 때문에 예. 벤처기업인이 된 거는 어떤 의미에서 본인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 그냥 하다가 대학 교수도 그만두셨고 다른 선택이 없다가 보니까 하게 된 겁니다. 예. 겁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본인도 원래 비영리 연구소를 하려다가 그게 그렇죠. 펀딩이 안 되니까 했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강박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박적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은 본인이 뭔가 머리에 떠오르게 되면은 그 생각을 하기 싫어도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그런 사람이 있나요? 안 그런 사람이
그러나 강박적인 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 욕망이 강박으로 욕망이 몰고 예, 가는 예, 거예요. 예. 그거는 내가 갖고 싶으니까 엄청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욕망에 의한 거고요. 네. 강박은 내가 이거를 해서 나랑 어울리지 않고 편하지도 않다는 걸 알면서 그만두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하는 건 강박인 겁니다. 욕망이 좌우하는 쪽은 욕망 이제 갖고 싶은 거고요. 예. 강박의 밑에는 불안이 깔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 정도 지지율이 되시는 동안은 예. 본인의 그 정도 지지율이 되는 계속 대통령 후보에 나오실 겁니다. 포기 안 하실 겁니다. 강박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저는 예. 최 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사회적 불편감이라는 그 예. 진단이 좀 와닿았는데,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사실은 사회적 불편감이 아니라 사회적 편리감을 넘어서 예, 그렇죠. 거의 사회적 중심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앞에 있을수록 더 희열을 느끼는. 그 많은 사람들의 중심에 있으면서 본인이 화자여야 하고 예. 본인 중심으로 얘기가 돼야 되고 본인의 예. 어떤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안철수 대표에게 이 부분이 좀 잘 안 보이죠. 예, 그리고 상당히 좀 불편해하는 것들이 그게 나타나고, 그러나 이제 또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적응하려고 하는 그 노력은 보이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처럼 그런 어떤 타고난 정치인들과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들이 이제 심지어 어머님도 안철수 대표에게 이 경어를 쓰면서 이렇게 존중하는 이제 그런 문화였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리고 안철수 대표도 부인에게 이렇게 경어를 쓰는데, 네. 그런데 그런 것들 어떤 사회적 거리감을 두는 게 편안한 사람인 거죠. 또 바꿔 말하면.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만나자마자 나이 까고 그냥 곧바로 그냥 말로키를 네.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일부러 좀 나이 한참 어린 사람한테도 계속 존댓말을 이어가는 사람도 예.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한국 정치가 사실은 끝없이 우리를 확장하는 작업이에요. 우리. 당신과 나가 같은 고등학교니까, 같은 지역이니까, 그렇죠. 같은 이념이니까, 우리를 같은 확장한다. 이해관계니까 예. 계속 우리를 확장하는데,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당신은 당신, 나는 나 이 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뼈아픈 공격이었던 것 같은데, 박지원 전 대표가 이 6개월 이상 같이 한 사람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도 이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 중요한 정치적 동반자들과 그때그때 이렇게 분리됐는데, 그런데 그분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문제의식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우리가 필요해서 같이 했지만 갈 길이 다르면 얼마든지 따로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의식을 가진 것 같습니다. 최 원장님, 지금 저한테 주신 이 대통령의 조건, 이 책을 직접 쓰셨는데 여기에도 보면은 그 안철수 대표를 미국의 레이건 전 대통령하고 비교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은 굉장히 다른 면이 일단 더 많긴 합니다. 저도 그래서 네. 예. 레이건 전 대통령은 굉장히 감정 친화적이었고요. 예. 안철수 전 대표는 아닌데 둘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은 대통령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각을 다루는 건 비슷할 거라는 겁니다. 내각을 다루는 게 비슷해요. 레이건 전 대통령의 특징이 뭔가 하게 되면은 일단 내각을 만들고 나면 간섭을 안 했어요. 그리고 세부에 신경을 안 썼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경을 안 써서 문제라 그랬어요. 네. 그런 다음에 그냥 다 얘기하고 정하고 그냥 맡기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건 전 대통령의 1기 내각이랑 2기 내각이 너무 차이가 났어요. 국무장관이랑 비서실장은 맞바꿨거든요. 그때부터 완전히 억울해지기 시작하면서 콘트라 반군 사건 나고 그랬거든요. 안철수 대표도 결국은 만약에 본인이 국정을 운영하게 되면은 본인이 아마 안철수 연구소 알레베사 하듯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간섭을 하지 않아요. 네. 딱 본인이 정치에 해당되는 만 하게 되는 거고, 총리가 됐든 장관이 됐든 상당 부분을 갖다 상당한 주권을 주면서 본인이 의장이고 회사가 돌아가듯이 어떤 의미에서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상당한 책임 내각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 그 의외네요. 보통 공부 열심히 하고 꼼꼼하고 특히나 학자적인 분들이 리더십의 형태를 볼 때는 항상 그 이것저것 다 챙기는 그런 리더십인 경우가 많은데. 챙기는데 직접 얼굴을 보고 야단치고 싫은 얘기 듣고 그건 싫고요. 챙기는 건 이메일로 챙기실 겁니다. 이메일을 챙긴다. 이메일로 챙기고. 근데 국민들이 그거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대면 보고 싫어했던 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근데 방금 얘기는 취소하겠습니다. 이메일로 챙긴다는 건 제가 너무 과장되게 얘기한 거여서 이건 제가 취소하는데, 이제 본인이 과거에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에 오너로서 사업을 하다가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 이메일로 주고받는 것에서 충분히 의사소통을 했다라고 본인이 스스로를 갖다 얘기하셨던 경우가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인용한 거고 다른 뜻은 전혀 없었고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하세요?
갑자기 왜 죄송하단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도 안철수 의원의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뭔가 제가 안 좋은 뉘앙스로 얘기하는 걸 오해받을 수 있어서 아이고, 죄송하다고 제가 시정했습니다. 고 기자님 네. 철수였잖아요. 예. 예? 서울시장 후보 네. 처음에 당신이 하겠다고 나섰다가 예. 그랬는데 이번에는 절대 철수 안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아주 강하게 그 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변화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정치하기 전과 이 정치한 후가 네. 마치 지킬 앤 하이드처럼 정말 극적인 변화를 보여줬던 그런 분인 것 같고요. 예. 사실은 그 철수를 했을 때 중요한 거는 국민들에게 부채의식을 주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걸 내놓았습니다. 서울시장 자리도 내놓았고 대통령 자리도 내놨습니다. 그것을 부채가 자산이 되도록 네. 그래서 국민들이 저 사람이 저때 양보했으니까 이 사람한테 기회를 줘. 라고 그런 어떤 그 부채의식을 잘 심어줘야 되는데 네. 대표적인 정치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이 지역 감정을 그렇죠. 극복하기 예, 예. 위해서 지역구에 나가서 계속 도전을 했는데 그래서 부채의식을 심어줘서 네. 국민들이 기회를 주게 만들었는데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는 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언급하셨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맞다. 예전에 그렇지 서울시장을 양보했었지. 예. 그리고 대통령 그때도 그냥 물러났었지. 근데 이것에 대해서 부채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본인이 포기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귀책 사유도 네. 그렇게 넘겨버리는 이제 그런 게 됐는데 저는 이제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좀 정치적으로 좀 아쉽고 그리고 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변화를 했는데 컴퓨터 백신에서 중요한 게 바이러스를 잡을 때 업데이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바이러스가 끝없이 진화하기 때문에 백신도 진화해야 되는데 안철수 대표가 그럼 계속 진화를 했느냐. 네. 저는 진화의 면에서 좀 점수를 낮게 줄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러니까 새 정치라는 걸 내세웠다가 결국 새 정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지 못한 뒤에 그냥 지금 이제 극중주의라는 그리고 좀 또다시 극중주의가 또 뭐야. 이게 이제 그런 그 좀 알 수 없는 개념으로만 얘기가 그렇죠. 되는. 네. 예. 좀 이따 더 자세한 얘기를 하겠지만 비교를 하자면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 경제 전문가잖아요. 네. 그런데 국회에 와서 이분은 국방위에서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고 국방위원장까지 하면서 국방 전문가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리고 네. 그래서 본인이 안보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구체적으로 뭐 정부의 어떤 안보적인 맹점 같은 걸 지적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안철수 대표가 정치권에 들어서서 어떤 자기 카드로 그리고 자기의 어떤 성취로 그렇게 쌓은 부분이 있는가 저는 그 부분에서는 좀 짠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최명규 원장님 안철수 대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꼽으라고 그랬더니 아내인 김미경 교수를 꼽았더라고요.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본인한테는 본인이 선택한 첫 번째 거였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의과대학을 들어온 것도 존재였다. 결국은 자신이 선택했다 그러지만 아버님의 영향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뭐 본인이 다 책에다 쓰셨으니까 의과대학을 그만둘 위기가 있었고 위기가 있은 다음에 우연히 만나게 되니까 본인이 하루는 배가 아프셨대요. 그런데 뭐 아는 친구가 링게르가 타서 이제 맞았고 그 친구의 권유로 이제 봉사단체에 들어간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치료를 하는 의사가 되는 거에 대한 예비 과정으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과정이었을 수도 있고요. 거기에서 굉장히 본인이랑 비슷한 성향인 사람을 만나서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본인을 아버지 어머니에 속한 존재에서 다른 존재로 이동시켜준 고마운 사람인 거는 맞지요. 그러나 저는 조금 더 다른 성향인 분을 만났더라 그러면은 또 다른 삶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돼요. 뭔가 조금은 더 감정적이고 얘기하다가 보니까 오늘 계속 얘기를 잘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안철수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철수 대표의 부인이 듣고 계시면 좀 화나실 수도 있지만 조금은 더 감정적이고 조금은 더 감정적이라는 건 좀 더 감성이 더 풍부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 내가 확실히 지킬 거야. 어떤 조금 그런 안철수 대표한테 부족한 점을 갖다 보충해 줄 수 있는 분이랑 살았으면은 좀 더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서 굳이 대통령이란 과정으로 지금 이 나이에 이거를 극복하고 강박적이 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결국 정치라고 하는 게 국민을 위해서도 하는 거기는 하지만 개인적인 동기는 결국 자기 삶의 어떤 완성체를 위한 동기로 하게 되거든요. 부족한 면을 보충하고자 하는 거고요. 재밌는 분석이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두 번째 상대
유승민 의원을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고재혁 기자님이 다시 한번 또 유승민 의원의 유승민 대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안철수 대표는 아버지가 의사였고 네. 그리고 또 유승민 대표는 아버지가 판사 출신이긴 한데 정치를 뒤에 하셨고. 아이, 두 분 다 금수저야, 금수저. 그렇죠? 근데 본인들은 나름 이 자라나는 과정에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았다라는 이렇게 알리바이는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네, 그 시절 살았던 다른 분들은 그냥 금수저라고 생각하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거의 황금수저 수준이고. 네, 예.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본인도 공부를 잘했는데 형이 너무 심하게 공부를 잘해서 본인은 좀 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예비고사 성적이 전국 3위가 나왔더라고요. 차석이었습니다. 차석. 아니, 이게 말이죠. 뭐 지금 곁다리 얘기입니다만은, 유승민 의원이 이회창 전 총재의 이제 그 그늘 아래서 이제 정치를 네.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회창 총재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저도 그때 직접 이회창 총재한테 듣기도 했고 책에도 나중에 나왔는데, 이회창 총재가 아버지가 검사였잖아요. 네. 검사의 아들로 거기도 이제 금수저인데 양반이 가출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예. 가출을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출을 한 이유가 시험을 봤는데 형이 자기보다 성적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가출을 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서울법대 나오고 판사한 양반이 그런 환경을 보면서 유승민 의원도 똑같은 케이스 아닙니까 지금? 네. 참. 그러니까 이제 형하고 좀 차별화 전략을 두는 부분은 다른 친구들하고 좀 나는 잘 지냈다. 좀 말썽 부리는 친구들하고도 잘 지냈고, 뭐, 일화에 보면은, 좀 선생님한테 부당하게 맞았다라는 이유로 이제 가출한 네. 친구가 있었는데 통도사에 가버렸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 친구를 찾아오기 위해서, 유승민 의원이 통도사에 가서 이제 친구를 찾아왔고, 근데 부모님한테 미안하다라는 생각에 머리를 이제 깎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머리 깎으면 또 원래 머리 깎는 거 반항하는 아닌가? 걸로 그 시절에는 보이는데. 지금 몇 학년 때 얘기죠 이게? 예, 고등학교 때 얘기는 네. 그냥 그럼 그때 이미 머리 빡빡 깎았을 때 깎았던 아니에요? 빡빡 밀고 갔었다 그럽니다. 아 스포츠 머리가 아니고. 완전히 밀어버리고. 근데 어쨌든 좀, 이 안철수 대표와 좀 다른 부분은 완만한 성격에 두루 어울리고 예. 그리고 본인과 잘 맞지 않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성향에 보면은 이제 기자들하고도 그러니까 좀 진보 매체 기자들이나 그런 기자들하고 되게 잘 지내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인간관계 면에서는 두루 완만한 성격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최 원장님. 청개구리 스타일입니다. 청개구리. 그러니까 형이 되게 공부 잘하니까 예. 자기는 되게 놀고 이렇게 되는 걸 되게 이제 자랑하는 거고요. 예. 형은 판사 유승호의 유업을 물려받아서 형이 판사가 되니까 예. 본인은 정치가 유승호의 유업을 물려받아서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형이 법대를 선택하니까 본인은 경제학과를 선택하고요. 근데 청개구리 기질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는 연구원 때도 많이 나오게 돼요. 예. 남들이 다 한국 재벌이 너무너무 잘 나가고 할 때는 재벌을 욕하고요. 네. 외환위기가 딱 닥치니까 이제 재벌을 갖다 조금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 예.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 국민들한테 딱 들어서게 된 게 예. 클린턴 대통령이 와서 원탁회의를 했는데 예. 거기에서 그냥 지금 IMF 조처나 이런 게 올바르지 않다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해서 그냥 굉장히 본인이 불이익을 받은 부분이 있고요. 네. 경제학 연구소 KDI에 있었을 때도 그냥 이렇게 연구만 하고 논문만 쓰는 분이 아니라요. 네. 연구비를 많이 따오는 거로 유명하고 굉장히 액티브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여당 안에 있었을 때는 돋보이는 존재가 됩니다. 주류 안에 있었을 때는 청개구리로 받아버리거든요. 네. 그때는 너무너무 멋있어져요. 네. 그러나 밖에 나오게 되면은 그거 이상이 없다는 생각을 갖다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재작년에 감세는 없다 이게 그 유승민 의원이 처음으로 들이받은 게 아니구만요. 그 인생 역정에 그게 있었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주류로 흘러가는 것 같고 이분은 가만히 있다가 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얘기나 상황이 있으면 참지는 못합니다. 예. 모든 사람과 다 친하게 지내고 오히려 공평한 부분도 있지만 아무리 저 사람이 세다 하더라도 부닥치면 내가 깨질 것 같더라도 네. 본인의 충동과 화가 어느 정도 이상 넘쳐나게 되면 들이받아버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나온 다음부터는 들이받을 상대가 없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다가 보니까 존재감이 점점 미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이받을 때 멋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런 유승민 대표 같은 이제 성향의 사람이 이제 좀 리더일 때 좀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까? 또 다른 이분의 특징은 상당히 분석력이 좋아요. 네. 그리고 대선 TV 토론 때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예리하게 상대방의 허점, 주장의 허점 같은 것도 지적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지적을 잘하는 것과 본인이 리더로서 어떤 보여주는 면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최전방 공격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감독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사람이고, 이분이 직접 시를 쓰거나 소설을 쓰는 것보다는 평론을 했을 때 더 빛이 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어서 좀 그런 부분에 좀 아쉬운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모일 때 상당히 빛이 났고 그래서 이해창 전 총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제 옆에 두었었는데, 그런데 그 참모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의견을 달리할 때 그런 부분들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배신의 정치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좀 몰아붙이게 되는데, 저는 그 부분은 그 군신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물론이죠. 민주주의 정부에서. 네, 그래서 생각이 다르면 그렇게 길을 달리 갈 수 있고, 그리고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한 것이 증명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레이블에 배신의 정치를 붙이는 것은 지금은 이제 면죄부를 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이 얘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신의 정치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승민 의원의 관계. 이게 양쪽의 버전이 달라요. 예. 유승민 의원 쪽의 버전은 뭔가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직접 얘기한 거 아니지만 이제 주위 사람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도와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게 된 거고, 도와주면서 전제가 기자님이 얘기하셨듯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한다는 전제 아래 나는 비서실장을 하는 거지 내가 비서실장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는 전제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비례대표가 된 다음에도 이제 대구에서 보궐선거가 열렸을 때 그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쪽은 유승민 의원이 주도했다고 그래. 유승민 의원은 또 부탁이었다 그러지만 비례대표를 그만두고 지역구로 나가기라는 강수를 두게 했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 할 거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처음에는 어떤 동업의 관계였는데 복종의 관계는 아니었던 거죠. 동업의 관계지 복종의 관계는 아니었다. 지금 이제 어쨌든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가 합당을 하는 와중인데, 저는 이제 이 국면을 좀 역사에서 좀 비유를 하면은 후백제 견훤이 신라로 치고 들어갔을 때, 그때 신라가 이 박씨 왕을 두고 박씨와 김씨가 좀 알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같이 박씨왕을 몰아내고 김씨 쪽에서 견훤과 손을 잡고 이제 경혜왕이 이제 경순왕으로 그렇게 이제 바뀌는 와중에 역할을 했었는데, 그 국면하고 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역설적인 게, 그렇게 견훤이 그렇게 신라를 이제 병합하려고 하는 와중에 호남에 있는 아들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결국은 그렇죠. 왕건에게 투항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면은 호남 의원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데 형세도 좀 비슷하고, 그리고 어떤 그 신라의 자유한국당이 양분돼 있는 그 새누리당 양분돼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돼 있는데 그 구도도 비슷하고 그때와 좀 닮은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두 분 보실 때는 두 당이 합당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하면은 누가 더 이득을 볼 거라고 보세요? 최 원장님부터. 일단 바른정당은 합당이 돼도 이득이고 깨져도 돼도 이득이고 분당이 돼도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없어지니까요. 거의. 그러니까 바른정당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좋습니다. 국민의당에서 제가 호남의 지역구를 갖고 있냐 서울의 지역구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익이 되고 아니고가 분명하게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고요. 저는 안철수 의원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본인이 보수의 대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 본인도 역시 합당이 되든 분당이 되든 또 합당이 안 되든 어느 쪽이든지 간에 본인의 정체성이 뭔가 보수 쪽으로 가는 징검다리로서는 이익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둘 다 현재는 꽃놀이패라고 생각하면서 진행은 되지만 이거는 역사는 나중에 지켜봐야겠죠. 저는 좀 단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형세는 M&A를 국민의당이 바른정당을 M&A를 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아무래도 숫자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동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엔
구도의 정치를 해서 그 구도를 잘 짜 사실은 총선과 대선에서 20%대에 네. 복원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구도의 어떤 혜택을 유승민 대표가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당을 합당하는 과정에서 수고는 대부분 안철수 대표가 하는데 그 뒤에 과실은 유승민 대표한테 오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실제 서울시장 가상대계나 이런 부분에서 유승민 그렇죠. 예. 대표에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또 지켜보겠습니다.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자, 그런데 새해를 맞아서 저희가 프로그램 일부 개편을 하게 돼서 이 의기투합, 이 재밌는 코너가 오늘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고재혁 기자, 최명기 원장 두 분 그동안 아주 감사했고요. 너무나 좋은 그 코너 이끌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이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개편하면서 또 저희가 모시고 그럴 기회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마 기대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자, 1월 3일 서울대 의대를 가게 됐고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나보다 공부를 못했네. 네, 부모님들 이 방송 들으시고 아이들 좀 책을 많이 읽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처음에 서울시장을 생각했다가 그렇죠. 박원순 시장에게 양보를 하고 그리고 또 2012년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에게 또 뭐 양보 형식으로 물러났고 그러다 이제 뒤에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어느 정도 이제 부활해서 네. 국민의당 대표가 되었다가 지금 현재는 조금 이제 당도 좀 위기고 본인도 위기인데 이 위기를 지금 이제 중도 대통합으로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와중입니다. 돌파가 될까요?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최 원장님, 이 지금 설명 들으신 안철수 대표의 살아온 배경을 볼 때 과연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인물이 됩니까? 일단 안철수 대표의 가장 커다란 부분은 사회적 불편감이 있습니다. 사회적 불편감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으면 되게 어색하고 예. 본인이 예상치 않은 행동 같은 게 나오게 됩니다. 좀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대선 토론 같은 경우도 만약에 1대1 토론을 했으면 저는 안철수 대표가 훨씬 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4명 안에 집단에 있다가 보니까 집단의 분위기를 빨리빨리 파악하고 빨리빨리 반응하는 건 좀 느리시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사회적 불편감이라는 게 있고 사실 지금 대통령에 도전하는 거는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은 본인의 인생의 그냥 하다가 대학 교수도 그만두셨고 다른 선택이 없다가 보니까 하게 된 겁니다. 겁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본인도 원래 비영리 연구소를 하려다가 그게 펀딩이 안 되니까 했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강박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박적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은 본인이 뭔가 머리에 떠오르게 되면은 그 생각을 하기 싫어도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안 그런 사람이 있나요? 안 그런 사람이 그러나 강박적인 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욕망이 욕망이 몰고 가는 게 그거는 나 이거 갖고 싶으니까 엄청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욕망에 의한 거고요. 강박은 내가 이거를 해서 나랑 어울리지 않고 편하지도 않다는 걸 알면서 그만두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하는 건 강박인 겁니다. 욕망이 좌우하는 쪽은 이제 갖고 싶은 거고요. 강박의 밑에는 불안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 정도 지지율이 되시는 동안은 본인의 그 정도 지지율이 되면 계속 대통령 후보에 나오실 겁니다. 포기 안 하실 겁니다. 강박이기 때문에. 저는 최 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사회적 불편감이라는 그 진단이 좀 와닿았는데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사실은 사회적 불편감이 아니라 사회적 편리감을 넘어서 거의 사회적 중심감이 있어야죠. 많은 사람들의 앞에 있을수록 더 희열을 느끼는. 그 많은 사람들의 중심에 있으면서 본인이 화자여야 하고 본인 중심으로 얘기가 돼야 되고 본인의 어떤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는. 일반부 상당 부분에 사회적 불편감이 있고 사람들이랑 해서 어색하고 그거를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얼핏 생각하면 우리가 벤처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 선호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 회피적인 분입니다. 그런가요? 왜냐하게 되면은 결국은 벤처를 하게 된 거는 의대를 졸업했는데 인턴 레지던트에 임상을 하지 않고요. 본인이 교수가 되면서 일이 이렇게 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의과대학 교수가 되는 분들은 세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너무 학문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만두지 않으셨겠죠. 두 번째인 분들은 어떻게든 의과대학 교수가 되고 싶으신데 임상으로 해서 교수가 어려우니까 기초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교수를 그만두지 않으셨겠지요. 결국 본인이 그만뒀다는
거는 본인이 엄청 교수가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본인이 엄청 학문을 사랑하는 분도 아니셨다는 네. 거예요. 그러면은 왜 교수가 되느냐? 결국은 인턴 레지던트가 하는 게 싫기 때문에 다른 행로로 교수를 선택하게 되신 거거든요. 예. 결국은 인턴 레지던트를 하게 됐을 때 수술도 해야 되고 무서운 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윗사람이랑 상하관계에서 엄청난 압력도 네. 있고 그리고 본인이 안철수 대표는 정치인이 되기 전에 너무너무 자신의 얘기에 대해서 남들이 써준 책이 많아요. 자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 책에 본인한테 인터뷰를 하지 않고 가짜로 썼다면 모르겠지만 예. 본인이 어려서 아버님이 수술하시고 그러는 거 생각하시면 피와 수술에 대한 공포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겁이 무지 많기 때문에 예. 벤처기업인이 된 거는 어떤 의미에서 본인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 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만나는 코너 의사와 기자가 만났을 때 의기투합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 그리고 고재열 시사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분석할 인물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추진 이 두 축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뭐 최근 여의도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분들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뭐 홍준표 대표도 있으니까 뭐 가장 큰 인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어쨌든 고재열 기자님이 이 두 안철수 유승민 대표 같은 것 같으면서 다른 인물의 살아온 배경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안철수 대표를 고 기자님 해주시겠어요? 네. 이 두 분은 뭐 워낙 국민들이 익숙하신 분들이니까 네. 제가 뭐 그렇게 긴 얘기는 안 하고 이렇게 아시다시피 의사 출신인데 백신을 개발했다가 다시 이제 정치권에 투신하게 되었는데 좀 주목해 백신이 지금 말씀하시는 백신이 네. 컴퓨터 백신이죠. 컴퓨터 백신이죠. 주목해 볼 만한 게 중학생 때까지 그다지 우등생이 아니고 반에서 중간 정도 한 30등 정도의 성적이었는데 상당한 독서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책을 빌렸고 빌린 책을 그게 몇 권을 빌렸든 그 다음 날에 전부 다 반납을 해서 그냥 뭐 이게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장난을 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는데 그걸 다 읽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성적 일치월장을 해서 했는데 말씀하셨듯이 안철수 대표에게 이 부분이 좀 잘 안 보이죠. 예, 그리고 상당히 좀 불편해하는 것들이 그게 나타나고 그러나 이제 또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적응하려고 하는 그 노력은 보이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처럼 그런 어떤 타고난 정치인들과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들이 이제 심지어 어머님도 안철수 대표에게 이 경어를 쓰면서 이렇게 존중하는 이제 그런 문화였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리고 안철수 대표도 부인에게 이렇게 경어를 쓰는데 네. 그런데 그런 것들 어떤 사회적 거리감을 두는 게 편안한 사람인 거죠. 또 바꿔 말하면 그래서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만나자마자 나이 까고 그냥 곧바로 그냥 말로키를 네.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일부러 좀 나이 한참 어린 사람한테도 계속 존댓말을 이어가는 사람도 예.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한국 정치가 사실은 끝없이 우리를 확장하는 작업이에요. 우리 당신과 나가 같은 고등학교니까 같은 지역이니까 그렇죠. 같은 이념이니까 우리를 같은 확장한다. 이해관계니까 계속 우리를 확장하는데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당신은 당신 나는 나 이 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뼈아픈 공격이었던 것 같은데 박지원 전 대표가 이 6개월 이상 같이 한 사람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도 이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 중요한 정치적 동반자들과 그때그때 이렇게 분리됐는데 그런데 그분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문제의식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우리가 필요해서 같이 했지만 갈 길이 다르면 얼마